혹시 뭐 다른 질문 주시죠? 예,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좀 네. 예, 좀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공유경제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오래되어 왔는데, 실제로 이제 공유경제 안에 포함되어지는 창업 기업들 입장에서의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가 사실 아이템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유경제 모델하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혼용되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공유경제의 특성상 사실은 플랫폼의 형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동일시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챌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공유경제의 정의가 좀 궁금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얘기해 주신 어떤 사회적인 생활 양식의 변화, 한 국가의 생활 양식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이 공유경제 섹터 내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해 가기에는 그 핸들링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코비드 19 같은 어떤 예상치 못한 큰 메가 트렌드나 어떤 이슈들이 오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사업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걸 계속 비용 소모를 하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영역일 것 같거든요. 실제 지금 공유경제의 어떤 기업들의 사례들도 보면 그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추구하는 어떤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공유경제 내에서 보장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갖춰야 된다 하는 것들이 좀 사업하시면서 노하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두 가지가 네. 좀 궁금합니다. 일단 공유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가장 공유되지 않는 게 공유경제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가 뭔지 잘 몰라요. 다들 다 몰라요. 다들 모르는데 저도 많이 해냈는데 지금은 명쾌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는 이코노미 오브 인터넷으로 보면 정확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보 소비자가 지금 생산자뿐만 아니고 미디어가 됐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경제적 소비자가 단순한 경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거고, 생산자만 되는 게 뿐만 아니고 모든 경제 가치의 소비, 생산, 유통의 중심이 시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화되는 거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와해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심플하고 그 흐름은 정확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아론 순드라잖아, 닐 고렌플로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공유하는 모델이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소카가 공유 경제냐라고 질문했을 때 유의자원의 공유로 하면 소카는 공유 경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롯데렌트카나 뭐 소카나 똑같죠. 근데 왜 소카는 공유 경제라고 하냐면 공유 경제가 시민 중심이라고 하실 때 소비도 시민 중심이어야 돼요. 기존의 렌트카는 내가 한 달, 뭐, 2시간이 필요해도 그 회사에 가가지고 하루 단위로 빌리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소카는 어떻게 하죠? 소비자 관점에서 내 집 주위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관점이 생산자, 그 제공자가 아니고 시민 소비자 입장에서 되기 때문에 롯데렌트카는 공유경제가 아닌데 소카는 공유경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는 실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업은 글로벌 이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 이렇게 디파인을 했을 때 지금 팬데믹 있을 때 왜 그 당근마켓이 왜 저렇게 뜨지 이런 것도 설명이 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하고 플랫폼인데 공유경제의 기본은 공유경제는 공유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기술이에요. 기술의 총화는 지금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공유경제를 플랫폼이 없이 공유경제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공유는 경제하고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과 나누고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 나누고 품앗이 이런 거는 경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고받는 거죠. 근데 공유가 경제가 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플랫폼 때문에. 뭐 SNS도 그렇고 뭐 다 이런 신뢰 관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래 효율. 모르는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효율. 결국엔 그것도 기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유 경제는 기본적으로 혁신 기술과 플랫폼 기반이라는 걸 전제를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를 제가 이제 10년 동안 공유 숙박이라는 얘기가 없을 때 2012년에 그때 이제 공유 경제 공유 숙박을 시작했으니까
돌이켜 보면 제가 저질렀던 실수는 뭐냐면 너무 크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플랫폼, 생태계, 오프라인의 페이스북이 되겠다 뭐 이런 망상으로 그거가 제일 큰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공유 경제가 뭔지 알기 전에 공유 서비스를 써보라는 거예요. 실감을 해보라는 거예요. 공유 서비스 썼을 때, 뭐 스쿠터 타보고, 막 공유 숙박을 해보고, 이런 걸 했을 때, 그 다음에 크몽에 가가지고 프리랜서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유 서비스, 공유가 어떤 가치인지를 체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근 맛이 엄청 뜨잖아요. 엄청 뜨는데, 이 당근 마켓인 모델을 예를 들어서 중고 물품 중에도 그러면 좀 비싼 걸로만 따로 이렇게 버티컬로 하면 어떨까? 뭐 아니면 거기서 적용 안 하는 거 다른 걸로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작은 서비스로 시작해서 플랫폼으로 가고 생태계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플랫폼부터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가 유저로서 접근해서 그 다음에 공급자로서 그 다음에 서비스로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절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변이 됐는지 기업의 모르겠습니다. 저자 경우에 지금 뭐 제가 여기다 질문에도 좀 나와 있지만 뭐 우버라든지 리프트, 그 도어대시, 뭐 브랜드리스 이런 기업들을 수익성 없는 그 성장 기업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냉정하게 네, 현재 시점으로 맞습니다. 봐서는 이런 그 공유 경제를 포장하는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수익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님 생각에는 그 뭐 이런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저도 사실 그 외국 갔을 때 우버를 써봤지만 정말 이거 되게 괜찮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되게 의외로 조금 전에 이제 영업이익 이런 것들 확인해 보니까 계속 지금 한 1년 정도를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갔을 때 물론 이제 뭐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느 단계에 갔을 때 이런 공유 경제를 표방하는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성장 기업이라고 이렇게 디파인이 될 수 있을지. 공유 경제를 시민들 중심의 경제라고 하는데 실은 플랫폼, 독점 플랫폼, 초과독점, 그러니까 위너텍스 올 하는 그런 플랫폼에 초과독점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어쩌면 배민도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초기에 왕창 막 그냥 숫자를 넣어서 독점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시장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렇게 했던 게 실은 또 페이스북이기도 하고 그런 모델을 따라가는 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걸림돌이 뭐냐면 공유 경제의 철학이 시민들이 가치를 만드는데 플랫폼이 모든 가치, 중요한 가치하고 힘을 다 가져가는 건 그게 공유 경제하고 지금 컨플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버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들이 공유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공유 경제 기업은 아니란 얘기를 해요. 그거를 좀 풀어야 되는 숙제가 하나가 있는 단점이 있고요. 플랫폼 사업자로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존처럼 한다고 하면 뭐 완전히 과독점을 한 다음에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을 혁신하면서 돈을 다 끌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원래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버가 엄청나게 적자를 내는데, 또 우버가 적자를 내면서 얻는 것 중에 독점력을 가져가는 게 하나가 있으면, 독점력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데이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데이터가 돈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엄청난 돈이 돼요. 그래서 공유 플랫폼 사업자가 중간에 수수료를 떼가지 않고도 새로운 돈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사업 모델이 생겨서 아까 독점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 플랫폼이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그다음 새로운 비용이 나오는데 그 반면에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우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독점을 한 다음에 돈을 벌려고 할 건지 아니면 뭐 데이터 모델로 해가지고 다른 데 수익 모델 만들 건지 이건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후자보다는 전자로 접근하는 게 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유 경제가 대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유 플랫폼이 이렇게 이제 초과독점에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반작용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공공성이에요. 저거 뭐야? 공공성. 그러면 기존의 효율 위주의 캠페인 플랫폼으로의 어떤 그 한계, 가독점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금 등장하는 게 실은 경기도의 이제 SOC, 공공 배달 앱이 나오는 거죠. 근데 경기도의 모델은 되게 실질적인 모델이고, 그 전에는 무슨 모델이 나왔냐면, 이 시민 중시 경제라고 하는데 그럼 플랫폼도 시민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협력 고압주의 플랫폼이었어요. 코퍼레이티비즘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화된 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공공 SOC 관점에서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고 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큰 흐름에서도 되게 특이할 만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공공 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민간을 참여시켜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공공이 민간을 침해하는 접근하고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시 접근에는. 첫 번째가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노동으로 보고 데이터를 보상해 준 모델이 이미 경기도가 시도를 해서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화폐예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네이버가 또 들어갔잖아요. 네이버는 실은 돈 못 벌어도 여기 그 공공 앱이라는 관점으로 그 로컬 배달 시장 들어가는 것만 해도 실은 이미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의 그 공공 플랫폼이 성공을 하면 아마 이거는 국내에서 엄청난 임팩을 줄 거예요. 그럼 일단은 가까이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할 거냐? 수수료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모든 수수료 장사로 하는 데들은 공공 쪽이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두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 대단히 이게 공유경제 플랫폼의 독점 이런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흐름이 세계적으로 되게 주목할 만한 그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오셔가지고 이게 그냥 제가 훅 하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이제 위워크나 아니면 타다나 카카오 택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1시간 반 딱 하는 적인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하고 따로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게. 혹시 교수님 얘기 들어야죠. 예. 아예 별 말씀을요. 다음에 회장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라서 사실 제가 운이 너무 좋았어요. 지난번에 뵈면서 꼭 오세요 이랬는데 너무 흔쾌하게 응해 주셔가지고 저희끼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는 N번 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제 4챕터가 나가죠. 그래서 또 한 분이 아젠다를 좀 주시고요. 제가 가능하면 검사나 변호사 중에 한 분, 이거에 관련된 분이 혹시 내가 오늘 처음 이렇게 조 회장님이 오셨는데 이게 관련된 분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N번방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관련되신 분을 한번 이렇게 초대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 한번 초대를 해볼 텐데 누군가가 한 분이 그 아젠다를 한번 좀 주시죠. 우리 이상엽 선생님 다음 주에 좀 안 바쁘시면 아젠다 몇 개만 던져주시죠. 우리 토기한테 주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제가 그러면 예. 그 메일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예. 우리 태홍 아, 학생한테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전부 전달되니까요. 네네, 자,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 공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조 대표님 그 자료에 그 메일 주소가 있는 거, 메일 주소가 뒤에 있었죠? 제가 아무튼 저희한테 통학생한테 주시면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뵐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